네, 안녕하세요. 김석 강사입니다. 오늘은 좀 강의장이 일찍 와서요. 원래 2시부터 강의인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아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어제는 뭐 경상북도 쪽을 갔다 왔고 오늘은 강의장이 이제 전라북도 쪽에 있어서요. 좀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. 그 강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이 강사들은 누가 불러줘야 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섭외를 받고 초빙을 받아야 이제 강의장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를 알리는 이제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또 교육 업체도 마찬가지겠죠. 어떤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와 업체 간의 이런 매칭,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됐건 뭐 강사로서 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 홍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홍보를 하고 있죠. 했었고 한 10년 정도 제가 강사 생활한 것 중에 이제 한 10년 정도의 홍보하는 방법과 패턴 그리고 어떤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까를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저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육 업체에 1년에 뭐 한 적게는 한두 번, 많게는 3-4번 정도 이제 우편물을 발송하죠. DM. 그래서 이제 팜플렛, 리플릿, 브루셔 같은 거, 저를 알리는 홍보 자료겠죠. 저는 이 2가지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사가 또 강의를 하게 되는 매칭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육 담당자들이 또 소개를 좀 시켜줍니다. 그래서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강사에 대한 평가를 보고 인근 이제 어떤 뭐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관에다가 강사를 소개시키는 경우도 있고요. 또 교육 담당자들은 항상 이제 강사를 찾기 때문에 물어보겠죠. 물어봅니다. 뭐 어떤 강의를 했냐, 뭐 있던 교육에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겠죠. 그래서 강사 소개. 저는 이 한 3가지 정도 패턴으로 이제 매칭이 돼서 이제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정도 평균치를 말씀을 드립니다.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게 한 6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꽤 비중이 높죠. 그리고 우편물을 발송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우편물을 통해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게 한 20-30% 정도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개, 강사를 소개해 주죠. 강사 소개가 한 10%, 한 2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블로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로그는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한번 블로그에 이제 글을 포스팅해 놓으면은 계속 온라인상에는 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강사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 누적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하는 교육 담당자나 교육 업체 입장, 지자체 입장에서는 계속 그러한 자료를 볼 수밖에 없겠죠.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SNS도 기본인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강사를 앞으로 뭐 하시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 강사 매칭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, SNS, 뭐 유튜브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DM 발송하기 위한 우편물, 뭐 브루셔, 리플릿, 팜플렛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발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명함은 기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열심히 당연히 해야겠죠. 그걸 통해 소개받는 이런 쪽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알리고 어떤 커리어를 쌓는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강의 섭외는 올 것 같아요.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강사는 누가 불러주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한테 고객은 2종류? 종류라고 하면 좀 그런데 2종류의 고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1차 고객과 2차 고객을 나누는데 강사한테 1차 고객은 교육생이 아니라 교육 담당자겠죠. 아무리 뭐 강의를 잘하고 교육생의 평가가 좋아도 교육 담당자가 강사를 섭외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불러주지 않으면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1차 고객은 교육 담당자, 그리고 2차 고객은 교육생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강의 때 교육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지만 이 교육 담당자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교육 담당자들은 강사 섭외하는 일 외에도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. 어찌 보면은 강사를 섭외한 후에
이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과정을 내가 아닌 좀 누가 좀 책임지고 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업무가 줄어드는 거겠죠.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. 그래서 저는 강의가 섭외가 되면 제가 전체적인 강의의 커리큘럼도 말씀을 드리고 강의의 내용도 당연히 전달을 하고 어떤 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간보다도 일찍 갑니다. 최소한 늦어도 30분 전에는 항상 교육장에 가 있어요. 이전에는 1시간 정도 갔었고 제가 다 세팅하고 또 교육생과 인사도 나누고 또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바쁘시면은 제가 이제 추석 체크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뭐 교환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업무를 덜어드린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이러한 평가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뭐 이 김석 강사를 섭외하면은 굉장히 책임지고 이 강의를 맡길 수 있다 이런 게 좀 소문이 좀 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차 고객이 교육 담당자 선생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강사를 하게 되면은 이 담당 선생님들과도 좀 친분을 쌓으셔야 돼요. 뭐 일부러 쌓을 필요는 없지만 요런 제가 말씀드린 팁들을 활용해서 좀 그러한 분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, 좀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굉장히 강사 섭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소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지금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. 또 올라가서 또 말씀드린 대로 좀 세팅도 하고 교육 담당자와 인사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강의 중간에 강의하러 가다가 또 시간 남으면 또 강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데로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?